퇴근길 시사 프로그램의 완결판.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지금 라디오 듣고 계신 분 중에서요, 이 참여 의견 있으신 분은요, 문자 서비스 샵 0945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YTN 보도국 연결해서 나라 밖 소식 알아봅니다. YTN 국제부의 전준영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브렉시트 관련 소식부터 알아보죠. 영국의 EU 탈퇴 결정을 주도한 진영이 허위에 가까운 공약을 남발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지금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죠. 네, 안 그래도 영국에서는 EU 탈퇴가 결정된 뒤에 경제적 혼란 그리고 불안감 등으로 후회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이 EU 탈퇴를 주장하면서 장밋빛 공약을 내세웠던 이 정치인들이 최근에 잇따라 말을 바꾸면서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EU 탈퇴파 진영에서는 이 투표하기 전에 매주 EU에 내는 분담금 5,400억 원을 국민건강 서비스에 투입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그 돈이 있으면 일주일마다 최신 시설을 갖춘 병원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국민 투표가 끝난 뒤에 이 말이 달라졌습니다. 네. EU 분담금 전액이 아니라 상당 부분을 의료 서비스에 쓸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였다 이렇게 살짝 말을 바꿨고요. 여기에다가 이 나이젤 페라지 영국 독립당 대표인데요. 이 사람은 이 공약이 실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실현 여부를 보장할 수 없다고 잡아댔습니다. 이 정치인들이 말을 바꾸는 이유를 보면 이 영국이 EU에 내는 돈 가운데 절반 정도가 농업 보조금이나 연구비 또 인프라 건설 지원금 등으로 영국에 되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투표가 끝난 뒤에 이제 당장 EU 보조금이 끊기게 된 농촌 지역 주민들은 이제 비상에 걸렸습니다. 중앙정부의 진짜 보조금이 끊기느냐 이렇게 사실을 확인하느라 분주하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민자 문제도 있죠? 네, 이민자 문제는 영국의 EU 탈퇴 결정적인 이슈로 작용했었는데요. 이 탈퇴파 정치인들은 이민자를 통제할 유일한 방법이 바로 EU 탈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탈퇴 투표하라고 동료를 했었는데 지금은 EU를 탈퇴한다고 해서 임자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지는 않는다 이렇게 또 물러선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이민자를 최소화하겠다 이렇게 주장한 게 아니라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뜻이었다 이렇게 교묘하게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탈퇴파들은 영국이 EU 울타리 밖으로 벗어나도 충분히 번영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문제 역시 투표가 끝난 뒤에 이제 주식과 파운드화가 동반 폭락하니까 다시 EU와 협력 유지하겠다 이렇게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탈퇴파의 선봉장 역할을 했었죠. 이 보리스 존슨 전 런던 시장의 말을 들어보면 영국인들은 앞으로도 EU 국가에서 일하고 여행하고 공부하고 정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영국인이 계속 EU에서 자유롭게 이동을 하려면 마찬가지로 EU 회원국 국민들도 영국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이런 발언들이 탈퇴파가 주장한 이민 통제 방침과는 모순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참 답답한 상황인데요. 다른 소식 알아보죠. 이 중국이요, 인터넷 댓글 부대를 군사 조직화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이 있군요. 네, 중국에는 인터넷 관변 평론가 집단 우마오당이라는 게 있는데요. 인터넷에서 당과 정부의 방침을 지지하고 또 반정부 여론을 반박하는 내용의 댓글을 다는 아르바이트생 군단, 쉽게 말하면 댓글 부대입니다. 이 댓글 하나 올릴 때마다 우리 돈 90원 정도인 오마오를 받는다고 해서 우마오당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그 규모가 1,000만 명이 넘고요. 대학생도 4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중국 정부가 인터넷 관리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우마오당을 정규군을 본뜬 군사 조직으로 만들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군 편제 개혁을 따라서 이 우마오당도 전국을 동서남북 중부 이렇게 5대 본부로 나눠서 관장을 하게 되고요. 전국 대학과 각 지방의 이 당 선전부가 우마오당을 관리하게 됩니다.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사령탑으로 있는 중앙인터넷정보안전영도 소조라는 조직이 있는데 여기서 우마오당을 총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국 당국은 우마오당을 정규군화하면서 1인당 최고 10,000위안, 우리 돈 180만 원의 월급도 지급할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당 선전부 일각에서조차 이런 우마오당 운영이 변칙적이고 또 나라와 국민을 분열시킬 것이다 이렇게 피해가 클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서방에서도 이렇게 군사화 조직화된 우마오당의 존재 그리고 운영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거 좀 지켜봐야 될 문제군요. 자, 한편 일본에서는요, 이 백미러가 없는 자동차가 곧 실용화된다고요?
네, 요즘 이 차량들 보면 후방 카메라 설치해서 운전석 모니터로 뒤를 보는 뭐 그런 승용차가 네, 많은데 그렇죠. 차량의 백미러나 룸미러도 이런 카메라하고 이 모니터로 대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하. 일본 정부가 최근 이 자동차의 백미러나 룸미러를 반드시 장착하도록 했던 이 현행 자동차 보안 기준을 바꿨습니다. 거울 대신 뭐 차박 카메라 그리고 실내 영상 모니터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한 건데요. 이런 새로운 보안 기준이 지난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가서 이제는 백미러 없는 차량이 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카메라와 모니터를 사용하게 되면은 기존 거울의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었죠. 이런 사각지대, 이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차체 밖으로 튀어나온 측면 겨울이 없으면 이 공기 저항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서 연비를 향상시키고 소음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벌써부터 뭐 일본 업체들은 관련 부품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뭐 기술적인 진보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 카메라 영상 전송이 지연이 되거나 고장이 났을 때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 거울로는 운전자가 직접적으로 이 위치를 느낄 수 있는데 모니터로는 이 파악이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이 기술이 발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자동차도 거울이 점점 사라지고 이 카메라와 모니터로 이 대체되는 건 뭐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추세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YTN 국제부의 전준형 기자였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라디오가 뭐지? 아하, YTN 라디오. FM 94.5MHz YTN 라디오. 네, 8월 9일 열리는 새누리당 전당대회. 이제 4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 비박계 김용태 의원의 당대표 출마를 인터뷰로 들어봤죠. 이 새누리당 전당대회 구도에 여러 가지 변화가 예상되는 지점인데요.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을 연결해서 전당대회 등 당 현안과 함께 또 경제 전문가로서 오늘 발표된 정부 추경 등에 대한 의견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정우택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김용태 의원 당대표 출마 공식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여러 언급을 했지만, 자, 그동안 이 대통령과 친박계를 향해서 쓴소리를 마다 않던 분인데요. 정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우리 김용태 의원은 제가 그 19대 때 정무위원장 할 때 네네. 저랑 같이 같은 위원회에서 간사 활동을 해왔죠. 아, 네네. 굉장히, 가까우시군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개혁 의지와 이런 개혁 성향이 강한 우리 의원이고요. 또 잘 아시다시피 서울에서 내리 삼선하면서 우리 새누리당의 굉장히 젊은 피 중에 한 분이시죠. 네네. 네, 그래서 저는 뭐 이 김 의원이 당대표라는 목표를 갖고 당의 혁신의 어떤 비전과 방안을 가지고 저는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혹시 정 의원님께서는 당대표 경선 출마 안 하십니까? 네, 저보고도 뭐 당대표 도전하라는 말씀은 많이 듣고 있지만 네네. 저는 이번에는 제가 당의 혁신에 좀 배기종군하고자 이렇게 마음을 우선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네네. 언론지상에는 많이 오르내리셨어요. 네, 언론에서는 네. 자꾸 저를 이렇게 흔들어대네요. 네. 네, 자, 김용태 의원도 그랬고요. 지난주에는 또 저희 프로그램에서 이정현 의원을 인터뷰했었는데요. 네. 이 출마 의지가 있다라고 느꼈습니다. 이 혁신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시던데 어제 김용태 의원도 혁신을 강조했고요. 자, 결국 이 김희옥 혁신 비대위가 좀 이름값을 못한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김희옥 비대위원장께서는 사실은 우리 당의 어떤 좀 혁신과 쇄신과 함께 이런 모습으로 좀 갈아놓기 위한 어떤 이런 많은 고충을 갖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지금 저희들도 안팎에서 많은 얘기가 비대위원장으로서 좀 혁신을 리드하는 모습을 좀 보이지 않지 않냐. 그래서 좀 혁신을 어떻게 좀 하겠다는 좀 청사진도 좀 제시해 가면서 언급이 계셨으면 좋겠는데 아마 우리 좀 정치하는 사람들하고 스타일이 다르게 좀 말씀이 굉장히 적으시고 해서 좀 답답함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냥 혹시 우려의 시각에서는 이 비대위원장으로서 어떤 혁신과 쇄신보다는 결국 전당대회에 이제 40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관리형으로 끝나는 비대위원장이 아니냐
이런 우려의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자, 그런데 또 이 와중에 김태흠 사무부총장이요. 자진 사퇴를 하면서 이 친박에 대한 음모론도 제기를 했고요. 또 비박계의 입맛에 따라서 비대위가 운영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불만도 터져 나왔습니다. 정 의원님 보시기 좀 그런 측면이 있나요? 글쎄, 참, 이게 참 답답한 노릇인데요. 네. 그전에 사무총장 했던 그 친박이 아니라 비박계 권성동 의원. 네네. 권성동 의원은 아마 친박 음모론을 또 제기했었고, 네. 지금 이번에 그만둔 사무부총장 하는 김태흠 의원은 비대위가 비박계 입맛대로 운영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예, 저 자신이 그 비대위 내부에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언급하기는 힘듭니다. 다만 그 비대위원회에 참석해서 그런 운영 과정에서는 아마 각 위원마다 생각과 의견이 다를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그런 다른 생각과 의견을 소통하고 논의하기 위해서 비대위가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비대위 내부에서 충분한 논의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혁신안이 결정되는 그것이 또 정치의 과정이고 이런 그런 혁신안이 결정되는 그 운영이 바라지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총선 백서 부분이요. 7월 초쯤에 외부 전문가들이 만들어낸다라고 이제 전원이 돼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자, 총선에 대한 분석 백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희 새누리당에서는 이전에도 그 총선이나 대선 또는 지방선거 등 이런 중요한 선거가 있을 때마다 백서를 발간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예를 들면 오히려 더 이상한 모습이고요. 저는 이전에 해왔던 대로 네. 이 주요 선거 때마다 하는 백서는 발간해 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근의 선거에서 새누리당은 계속 이겨왔는데 이번 총선은 패배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백서에 담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좀 들으신 바 있으세요? 그 구체적 내용은 제가 못 듣고 있습니다만은 당연히 포함될 내용이라는 것이 이른바 공천 살생부 얘기도 있었고 네네. 또 소위 옥새 파동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과정에서의 어떤 공천 과정에서의 문제점 또는 우리 총선 공약에서는 또 어떤 허점이 있었는지 또 선거운동 전략에서의 어떤 문제 특히 그 유권자라든지 국민과의 소통의 문제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러한 다양한 부분의 우리 분석과 평가가 모두 저는 담아져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총선 백서가 어떤 전당대에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이런 전제에 앞서서 이 총선 백서가 그 한쪽의 책임으로 편정되는 책임을 담는다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계파 갈등의 새로운 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편중된 내용이 아니라 정말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국민의 민의를 담는 그러한 요번에 백서가 발간됐으면 이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정 의원님, 그런데요. 이 백서를 국민의 눈높이로 만들다 보면 친박계, 비박계 모두 다 잘못했다. 이런 양비론보다 친박계의 책임이 컸다든가 이렇게 또 좀 콕 집는 내용이 담길 수도 있잖아요. 그것이 그것이 전제가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 눈이 전제이기 때문에 만약 국민의 눈이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만약 한다면 오히려 저는 그것이 담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어떤 계파색을 띠고 그것을 상대의 어떤 흠을 잡기 위한 그런 백서가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백서 자체의 의도가 담겨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셨군요. 그렇습니다. 네, 공정하게 써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전당대회 룰 관련해서요. 지금 모바일 투표 얘기가 나오더군요. 그럼 모바일 투표가 만약 도입이 되면 새누리당에서는 첫 번째 도입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 모바일 투표에 대해서는 이제 그전에 우리 민주통합당에서도 전례가 있고 또 다른 당에서도 좀 전례가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도입입니다만은 이것이 갖는 또 장점은 있습니다. 그것은 다 아시다시피 언제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해서 시민의 정치 참여가 확대된다는 장점은 갖고 있습니다. 다만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어떤 대리 투표나 동원 투표 이런 같은 매표 행위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또 후보 간의
대중 인지도에 의한 인기 투표가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구속된 이석기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사람의 경우에 2012년에 통합진보당 총선 공천 당시에 이석기 의원이 1위를 한 모바일 투표 경선에서 대리투표 의혹으로 해서 분당의 계기가 된 이런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이 도입을 한다는 경우에 저희들이 혹시 이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잘 보완 대책을 만들고 또 이것이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을 좀 검증해 가면서 신중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 모바일 투표 얘기가 전당대회 시기가 리우 올림픽과 겹치다 보니까 컨벤션 효과가 좀 나오기 어렵지 않는가 하는 우려에서 나온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런 점이 좀 있고요. 지금 현재 조금 또 일부에서는 네. 8월 9일 날 이 전당대회가 지금 결정된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8월 5일부터 사실은 이제 경기가 시작이 되는데 8월 9일 날 이 전당대회를 한다면 과연 이것이 적정한 날짜냐에 대해서 네. 좀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들을 제가 좀 많이 봤어요. 그래서 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아마 의총에서 한 번 더 논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자, 다른 주제 여쭤볼게요. 지금 정 의원님께서는 새누리당 내에서 대표적인 경제 전문가시죠?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정부가 이 하반기 경제 운용 방향 발표하면서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3.1에서 2.8% 내렸는데요. 자, 더 나빠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정부가 여태까지 3%대를 고수하다가 처음으로 이제 이번에 2.8%로 하향 조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정말 마음속으로 참 답답한 문제인데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가 좀 그렇게 간단치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으로서 네. 앞으로 우리나라의 그 구조적 문제인 이 고령화로 인한 생산 인구가 감소하고 또 급격한 가계부채의 증가 또 요새 나오는 그 브렉시트에 의한 네네. 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이런 대내 여건까지도 악화되고 있어서 경제 성장이 저는 더 나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추경을 발표했습니다마는 네. 이런 재정 확대 등 단기적 경기 부양책 소위 진통제적인 역할을 안 쓸 수가 없고요. 네. 또 한국은행 통화 정책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주제들을 다 언급해 주셨는데요. 먼저 하나씩 여쭤볼게요. 이 브렉시트의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다. 이게 정부의 판단인데 동의하십니까? 조금 전에는 이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1차적인 직접적 영향에 대해서는 좀 제한적일 수 있다 이런 의견에 저는 동의합니다. 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외국 교육 규모로 봤을 때 영국의 비중으로만 보면은 1.4%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우리 금융시장 쪽에서 봤을 때는 이 단기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감이 고조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의 문제는 이 브렉시트가 좀 영국의 경제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결정이 앞으로 EU에 확대되지 않을까. 그 얘기는 영국만이 아니라 영국이 선례를 남겼기 때문에 앞으로 프랑스라든지 네덜란드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그리스라든지 이런 유럽 국가들이 또 EU 사태를 지금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도미노 현상이 일어났을 때는 굉장히 우려의 시각이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EU와의 무역 비중이 한 10%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런 EU의 충격이 앞으로 G2 미국이나 중국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수출에도 큰 타격이 예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앞으로의 전망을 우리가 잘 봐야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또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정부가 예상한 2.8%로 하향 조정한 성장률에 지금 10조 원의 추경 효과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추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부가 2.8% 추경에는 포함이 안 돼 있지만 정부가 예상한 2.8% 성장률에는 브렉시트가 제외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 10조 원의 지금 추경이 전망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작년에 세계 잉여금이 1조 2천억이 난 게 있고요. 금년에 세수가 좀 더 거쳐서 한 9조 원
있어서 그걸 합쳐서 한 10조 원 갖고 이번에 추경을 하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조금 더 앞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 규모가 더 늘어날 수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CT그룹에서 조사한 거가 나온 거에 의하면 한 15조 내지 20조 추경 편성을 할 때 하반기 성장률이 0.1%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다. 그래서 향후 1년간 0.2% 높이는 효과가 있어서 브렉시트 충격을 상쇄할 수 있다. 이런 발표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좀 그 선제적 추경을 통해서 규모 문제는 조금 더 우리 국회에서 논의를 하더라도 저희들 생각에는 그 세계각국이 좀 양적 완화를 강화하면서 이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증가를 좀 해소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도 선제적 추경을 통해서 이 문제를 잘 취급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최근 국회 내 특히 야당에서요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서영교 의원, 국민의당은 김수민 의원 사태 때문에 당 대표가 나서서 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글쎄요, 그 남해당 사정에 대해서 제가 심한 얘기는 할 수가 없지만 이제 국민의 눈이 워낙 높아지고 우리 국회의원들에 대한 그 불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제는 엄격한 잣대로서 이 처리를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분들의 지금 제가 듣는 얘기로서는 국회의원을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한테 도리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우선 각 해당된 당에 사과로서 끝낼 것인지 어떤 다른 조치가 있을 것인지는 조금 더 좀 두고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그런데 뒤늦게 지금 새누리당도요 이군현 의원의 이 중앙선관위 검찰 고발이 보도되고 있어요. 그럼 새누리당 입장은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남의 잣대에 대해서는 좀 자유롭고 우리 자유로울 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그 경중을 따져서 소위 각 당의 서로 형평성 문제를 찾아가면서 또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모든 것이 처리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군현 의원 경우에는요. 지금 보좌진 급여가 2억 4,400만 원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인데 이런 일이 아직 국회에 있습니까? 이번에 이군현 의원의 경우에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지금 검찰에서 고발까지 해서 그게 사실이라고 밝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 문제가 지금 이 다른 의원한테도 있다. 그건 제가 알 수가 없고요. 제 생각에는 그런 경우는 없지 않을까. 그 국회의원들이 자기 양심껏 그 정치 행동을 해 나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서진입니다. 똑똑하고 단단한 금융을 만나고 싶을 땐 이렇게 부르세요. 똑똑똑 DGB 딴딴딴 DGB 금융을 똑똑하게 잘하니까 행복을 단단하게 잘 키우니까 앞으로가 자꾸 기대되는 금융 더 가까이 더 큰 혜택 DGB 금융그룹.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대본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비가 옵니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니까 상담원 소연이도 바쁜 날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12분의 기사님이 남아있지요. 대리운전은 지금부터다. 좌우로 정렬 2588 2588 눌러줘요 2588 2588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훌훌버리고 푸르른 제주도 깨끗한 삼다수에서 삼다수야 고맙습니다. 제주 삼다수 전화주문은 1644-3049. 네, 2부 마칩니다. 7시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